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론토에서 부동산 업계 변호사로서 단연간 근무하신 김은희 변호사를 모시고 새집이나 콘도를 살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그 외 기타 우리 시청자들이 필요하신 많은 정보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은희 변호사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오늘 역시 권영철 씨 같이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김은희 변호사 우선 본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네. 저는 토론토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sole practitioner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 김은희 변호사입니다. 그 외로는 뭐 한인 사회에서 여러 다른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이제? 네, 이제 20년입니다. 와, 벌써 뭐 보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20년, 아마 10살부터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셨는데 오늘 요새 미국에는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때문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등 난리가 났는데 아직은 뭐 캐나다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뭐 권영철 씨 어떠세요? 아직도 주택 시장은 활발하죠? 아직도 활발하죠. 예. 예. 그 김은희 변호사님한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한국 분들이 요새 이제 콘도나 새집, 새로 진 콘도, 뭐 지금 새 콘도 분양 사무실 앞에 가면 뭐 이틀 전서부터 줄 서는 사례가 생기는데 그럴 때 물론 우리 교민들도 많이 새 콘도나 새 집을 많이 사시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새 집을 살 때, 새 콘도를 살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새 집을 사시는 데에서는 분양을 하니까 뭐든지 다 계약서 내용이 다 똑같으려니 하고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서로 분양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서랑 달라서 많은 스케줄과 빌더들이 쓰는 폼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사시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캔슬을 할 수 있나,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 캔슬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매입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서 사인을 하시더라도 담당 변호사한테 꼭 가지고 와서 그 서류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변호사가 아니라도 영어가 충분히 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예.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스케줄에는 보통 경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나 예. 아니면은 교통, 학교, 교청, 예. 죄송합니다. 학교 통학 문제나 우편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클로징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용 문제들이 다 개입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클로징 하실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또 클로징 하는 날짜 매입하고 입주하실 수 있는 날짜가 확인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레비 같은 게 또 얼마가 차지가 네, 되는지. 클로징 커스트가 보통 2~3천 불에서 많으면 10,000불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새 콘도나 새 집을 살 적에 보면 다큐멘트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어떤데 엄두도 나지 않을 거예요. 개인이 읽어보려면. 예. 네,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들한테 그죠?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그래서 이게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보통 내용 안에 10일 이내에 변호사나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하셔서 재검토를 하고 캔슬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따로 컨디션으로 부착하시지 않으면 찬스가 없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같은 새 집하고 콘도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빌더마다 있는 계약 내용들이 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새 콘도를 할 적엔 10 days cooling period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 15days나 뭐 7days나 그래서 그 콘도 빌더마다 달라질 수도 있네요. 아니요, 보통 네? 10데이는 10day? 다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 10데이 동안을 그걸 유익하게 쓰셔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예. 그냥 10데이 동안 가만히 삭감할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렇죠. 그 내용이 뭔가 그렇죠. 내가 나중에 클로징을 제 날짜에 할 수 있나 또 엑스트라 차지는 얼마나 되나 그렇죠. 그런 걸 다 알아보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지금 뭐 신축 분양이라고 지금 뭐 하우징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 새로 집을 짓기를 원하는 빌더들이 그 신청하는 그 수량이 굉장하죠 지금 아직도. 네, 그 서프라임 레이트 때문에 뭐 금융의 위기가 오고 이런다고 하는데도 이번 주 그 주택공사에서는 예상보다 오른 퍼밋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누가 어느 컨슈머가 가서 집을 샀다, 콘도를 샀다. 그래서 이제 김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서류를 가지고. 네. 이게 그 내용을 쭉 보시다가, 이거는 우리 손님한테 이게 부당하다 하실 땐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겁니까? 콘도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할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콘도의 그 위치나 빌더의 그 레퓨테이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수정을 못 하시고 그냥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2, 3일을 줄을 서서 그 콘도를 갖다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은 계약을 수정한다 그러면은 다른 분한테 그 기회를 주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클로징 커스트의 맥시멈 리미트를 적을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클로징 날짜가 연기가 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클로징 날짜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라 이러한 이제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그렇게 기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희 변호사는 여기 캐나다 오신 지가 몇 살 때 오셨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10살 때 왔습니다. 10살 때. 아유, 네. 한국말 대단히 잘하시네요.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우리 권영철 씨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언젠가 다큐멘테이션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콘도를 구입하고 나서 그 레비 차지를 캡을 둔 적이 한 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클로징 당시에 가서는 그 레비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개발세라고 그럴까요? 네, 계약 뭐 그 에듀케이션 레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그냥 개발세라고 할 수도 있고 개발세도 그 레비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예. 네. 예. 그러니까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그 개발 비용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외로도 클로징 때 여러 가지 엑스트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그랬을 때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뭐 가스, 전기 이러한 것이 다 포함이 된 경우가 많죠. common expenses에. 예. 그랬는데도 그 다량 계량기 그 금액을 이 지유넷 오너한테 할당을 하여서 그 훅값 차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집은 물론이고요. 예. 그거 외로도 이제 사시는 분이 내야 되는 비용 중에는 새집 주택 건축 보험료 그 Terrain Warranty Coverage 그 프리미엄을 내시게 돼 있고요. 예. 그거 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 Developmental Levy나 Education Levy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콘도 분양을 시작할 때 빌더하고 시정부하고 정해진 계약금이라고 개발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콘도 금액을 정할 때는 그 개발금이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걸 계산을 해서 그 콘도의 프라이스가 정해지겠죠. 근데 예외로 2, 3년 후에 이 빌딩을 지면서 비용이 그 개발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지유넷마다 할당을 하여서 그 엑스트라 비용, 인상된 금액을 차지하는 거를 레비라고 그래요. 예.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으면은 8,000불, 9,000불까지도 받습니다. 보통 시리에서 차지하는 시리에서 차지하는 비용이지만 그 클로징 때는 알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서프라이즈 팩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트라이델 콘도 분양을 좀 해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캡을 씌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면은 보통 3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그럼 그렇죠. 3년 후에 그 레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소비자는 이 선까지만 내라 하는 그것을 이제 캡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아마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걸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틀 전서부터 줄 쓴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빌더들이 뭐 그렇죠. 아니 싫으면 그만둬라 딴 그렇죠. 사람한테 팔겠다 그럴 경우가 많이 네,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한 번쯤은 요청을 해볼 수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리젝트는 생각해요. 리젝트 예. 당은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받아주면 요청뿐이 되는 아니고 거니까. 또 손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렇죠. 게라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고 뭐를 사시는지 알고 결정을 그렇죠. 하시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거 외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이제 생각 외로 그 드라이브웨이 아스팔트 예. 포장 같은 것도 따로 그렇죠. 내시게 되고요. 그것도 그렇죠. 클로징 커스트에 포함이 되고 그렇죠. 또 나무를 심는 그 한 그루마다 한 350불 정도의 차지도 그것도 있어요. 또 차지가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주택 경우에는 그레이딩 디포짓이라고 해서 예. 그 이제 집을 질 때는 경사를 이제 시티 엔지니어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경사가 혹시 집을 진 후에 바뀌었으면은 그거를 고치는 비용을 갖다 공탁금을 시청에서 원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집 매입자한테 빌더가 떠맡기는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지할 수 있는 그 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집이나 새 콘도 살 때는 필히 그 담당 변호사하고 그렇죠.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아주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도 이제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지금 될 것 말씀하신 같아요. 클로징 커스트는 각 빌더마다도 틀릴 수가 있겠네요. 다 틀립니다. 예. 그리고 또 콘도 같은 경우에는 또 리저브 펀드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한 달치 그 관리비도 역시 또 미리 그렇죠. 그 사시는 분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리저브 펀즈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시청자들이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 콘도 코퍼레이션에 가보면 되게 그 스타터 서티피케이트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말로 그걸 표현한다면은 뭐 콘도 서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 항상 리저브 펀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콘도는 새 집일 경우에는 리저브 펀드가 거진 없죠.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예. 콘도를 분양할 때는 그래서 그 분양하면서 한 달치의 그 콘도의 리저브 펀드를 관리비를 다 이제 매입자들이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하나의 비축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서 아니면 그 전일에도 메이저 그 스트럭처에 대한 공사가 캐피털 엑스펜스가 들어갔을 때는 그 커먼 엑스펜스 자체를 올리지 않고 그 비축금에서 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리저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도 말고 리세어 콘도를 사실 때는 그 콘도의 H가 얼마나 됐나, 그리고 또 그 얼만큼의 비축금이 있나를 보고 앞으로 나의 그 관리비가 오를 수 있나 없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이네요. 그 리저브 펀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 콘도를 살 때 코퍼레이션의 리저브 펀드가 얼마 없다. 그러면은 그 오너들이 내야 되니까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 관리비가 오른다는 예, 얘기죠. 결국 빌딩은 갈수록 디프리시에이트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사 준비를 다 했는데 3년 후에 클로징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 콘도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흔한데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콘도나 새집 주택, 새로운 주택 계약서에는 빌더가 마음대로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런티가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테리언에서 커버를 하는 그 보험, 주택공사에서 그 커버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그 연기의 맥시멈 날짜가 있습니다. 예. 연기할 수 있는 날짜가 맥시멈으로 일정된 그 입주 날짜, 그러니까 그 confirm closing date 후에 120일까지 맥시멈으로 연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4달간 연기를 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자꾸 이 연기가 될 때마다 빌더가 여기 수정하는 아멘멘트를 사인해달라. 그래서 그 클로징 아멘멘트, 그 데이트 아멘멘트를 사인을 하세요. 예. 그러면 마냥 그 120일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그 120일까지를 기다렸다가 10일 이내에 우리가 안 사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멘멘트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클로징 하는 거를 또 다시 사인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해 뭐 6월이라든가 그러면 그 시간을 계속 연기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계약을 해놓으시고 안 사고 싶으세요. 예. 근데 계속 그거를 사인을 해주시니까 캔슬할 권리를 계속 잃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캔슬을 한다는 거는 120일이 지난 후에 10일 이내에 내가 안 사겠다는 거를 서면화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디퍼짓이에요. 딴 건 아무것도 없고. 네, 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신청하시는 분은 하나도 환불을 받지 못하십니다. 업그레이드를 또 제하고. 업그레이드는 벌써 부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셨으면은 그 금액은 받지 못하세요. 결국에 원웨이 컨트랙트. It's a one-way contract. 그렇지만 알고 하셔야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죠. 알게 되면 이제 자기가 10일 이내에 캔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권리를 이제 상실하게 어멘드먼트를 사인하지 말아라. 혹시 안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있으시면 하시지 그렇죠. 말으셔야죠. 그러니까 특히 입주 날짜나 클로징 데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역시 많은 분들이 집을 계약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안 살 수도 없고 캔슬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시는 거죠. 예, 조금 아까 말씀은 한 그 테리온, 옛날엔 그걸 온타리오 홈 워런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테리온이라고 바뀌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테리온은 그 새로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런티하는 보험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그 집 자체가 제대로 지어졌나, 그 모든 빌딩 코드에 따라서 지어졌나, 그리고 이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거주용 집으로 다 지어졌나를 개런티를 해주고, 또 테리온도 특히 새 집을 사셨을 때는 그 통보 기간에 대해서 개런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마냥 연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테리온에서는 65일 전에 예. 통보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나 그 클로징 날짜에 65일 전에 그 통보를 하되 그게 120일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입주 날짜에 맞춰서 60일 전에는 집을 나간다고 노티스를 그렇죠. 주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65일 전에 통보를 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65일 전에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테리온에서는 또 한 번 15일 미만에 엑스텐션을 하게 되는 거는 35일 전에 얘기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통보를 받으시면은 벌써 아파트를 비우겠다고 통보를 하신 후에라도 그 35일을 지키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를 준비를 하시고 물건을 다 스토리지에 넣으신 데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외로도 이제 빌더 측에서는 아무 노티스 없이 보상도 없이 5일 동안 언제나 그레이스 피리엇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러한 연기가 됐다. 그러면 집을 다 사시고 난 후에 테리온에서는 하루에 100불씩 맥시멈 5,000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 외로 이제 테리온에서는 그 집에 지어진 그 완성도라든가 미완성도된 그 아직 잘못 지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고른 색상이라든가 타일 캐비넷에 대해서 substitution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30일 집을 입주하시고 30일 이내에 1년, 2년, 7년에 따라서 보증해주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인스펙션 리포트를 꼼꼼히 챙기셔서 리포트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레포트를 안 한 거는 커버가 안 된다. 커버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아까 그 1년, 2년, 6개월 그거는 이제 워런티 기간을 얘기하시는 워런티 기간을 거죠? 얘기하는데 그 1년 워런티에 해당되는 그 모든 조목이 그 테리온 웹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테리온에도 그 보험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를 피를 페이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피는 대개 어느 정도 되면 누가 페이를 하는 겁니까? 그 보험의 혜택자가 아무래도 사시는 분이니까 결국 그 바이어가 바이어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빌더도 자기네가 먼저 내고 그 클로징 커스트에 그 바이어한테 그거를 다시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커버지는 30만 불까지지만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25만 불에서 30만 불 사이가 한 450불, 그 50만 불 이상이 750불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권영철 씨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은 새 집을 사가지고 손님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1년, 2년 살다가 보면은 지하실에 금이 간다든가 벽에서 물이 샌다든가 그렇죠.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바로 찾는 곳이 테리언. 예, 근데 그렇죠. 테리언에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하 방수 같은 건 2년 동안 커버가 되니까 2년 이내에 그 리포트, 그러니까 1년하고 2년 사이에 리포트에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 누구한테 합니까? 그거는 빌더한테 직접 빌더한테 하시면서 테리언에 카피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더는 그 노티스를 받고 통보를 받은 후에 120일 이내에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이제 테리언에서 그 인스펙션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빌더한테 다시 고칠 찬스를 주고 그것도 안 될 경우 아니면 빌더가 뭐 파산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테리언에서 커버를 하면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되죠. 그럼 김은희 변호사, 다른 그 새 집이나 새 콘도를 살 때 다른 그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주의할 사항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새 집을 사는데 GST를 내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집을 사는데 무슨 혜택이 없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계세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우선 GST는 모든 새 집에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집의 그 빌더나 그 콘도 분양할 때는 그 GST를 포함된 금액으로 그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ST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번에 요새 그 클로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GST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르시고 계약서에 무엇이 있는 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 분양을 받으셨는데 입주 날짜가 지나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야지 GST에 대해서 그 리베이트가 환불이 됩니다. 네, 리베이트 환불이 되는 거는 빌더한테 양도하기로 돼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실, 그 양도를 못 하실 경우에는 빌더는 그 엑스트라 그 환불에 대한 비용을 엑스트라로 purchase price에서 closing cost로 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혹시 분양을 받자마자 렌트를 주신다든가 그러시면은 그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빌더 측에서 클로징 할 때 그 어저스먼트를 보면은 그 엑스트라로 뭐 5, 6천 불이 부과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GST가 포함됐다는 거는 그 GST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 자체도 빌더한테 주는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콘도나 주택을 사서 나나 나의 가족이 살 것이고 또 나나 나의 가족이 제일 처음 이 집에 대해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개런티를 하고 계세요. 계약서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서프라이즈가 이제 클로징 때 그 GST에 대해서 그 엑스트라 그 리베이트에 대해서 환불을 하시게 돼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GST가 이제 새 콘도 대개의 경우가 빌더가 GST를 포함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GST를 부과를 안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GST가 6%인데 그게 전부 빌더가 내는 게 아니고 그중에 리베이트를 빌더가 바이어 대신 받는다 그 얘기인데 만약에 렌트를 금방 해버리면은 그거는 자기의 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니까 결국 그걸 도로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리베이트는 6%에 36%가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6,750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로징 할 적에 그 엑스트라 그 클로징 그 마니로 그걸 다시 아까 말씀대로 그걸 다시 내야 되지만은 그 렌탈일 경우에는 자기가 1년 이상을 렌트를 줬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그 변호사님들이 나중에 그거는 아마 GST 리베이트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의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맥시멈 어느 정도 비싼 집은 그게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5만 불 이상은 45만 불. 그러니까 누가 100만 불짜리 산다면은 생각해보지만 뭐 그냥 6% 그러네요. 그대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대개 GST를 지금 시내에서 파는 컨도미니엄 빌더들이 파는 거의 GST를 포함을 해서 파는데 결국 그분들도 뭐 100만 불짜리 펜트하우스에는 리베이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없죠. 그렇죠. 45만 불 이상은 없습니다. 빌더가 6%를 다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권영철 씨 그 콘도 분양을 많이 하시는데 그 GST에 대해서 손님들이 많이 물어봅니까?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뭐 지금 그 김은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5만 불 이하의 그 콘도들한테는 GST를 내는데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되돌려 받는데 그것을 이미 빌더들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빌더들한테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GST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받지만은 다시 빌더한테 주는 그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예. 집을 하실 때 GST 어사인먼트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빌더한테 그거를 우리가 그 권리를 양도해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해를 많이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렌털로 사시기 때문에 네. 그 클로징 때 그 돈을 더 내시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죠. 굉장히 놀라세요. 놀라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그걸 리펀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동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작년에 GST가 7%에서 6%로 떨어졌죠? 그렇죠. 또 한 번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소식이 없죠?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가 사실 그게 집값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로 떨어진 후에 그 트랜지셔널 리베이트라 그래서 그 5월 2일 후에 예. 계약을 하셨으면은 2006년도 5월 2일 후에 계약하셨으면은 그 6%든 7%든 빌더한테 그 인클루드에 있는 그 금액을 내시게 돼요. 예. 그래서 뭐 4월 달에 그 집을 봐서 가격이 정해져서 그 금액 그 집 가격에는 7%의 GST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계약을 5월 3일부터 하셨으면은 그 6%로 떨어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빌더가 갖는 돈이 되죠. 보너스가 되는 거죠. 보너스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랜 동안의 기간에 이제 입주를 기다리신 분은 2006년도 5월 2일 전에 계약을 하셨고 입주 날짜가 2006년도 7월 1일 후였으면은 그 1%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그렇군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 받으시게 되는 분이시면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차액의 7분의 1을 되돌려 받습니다. 예. 오늘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은 그 바이어들이 내가 집을 처음 사니까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면제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네. 사실이 그런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land transfer tax라는 건 취득세를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삽니다. 예.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우선 그 취득세 면제 제도는 새 집에만 가능합니다. 아, 새로 예, 콘도도 그래서- 속합니까? 네, 콘도도 예. 마찬가지죠. 그러나 리세일 홈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이라도 리세일이면은 그 면제가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집이나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이 처음 구입자라고 했을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법은 캐나다뿐만 아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이어야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집을 갖고 계셨다 하면은 캐나다는 처음이고 처음 새로운 콘도나 주택을 구입하신다 그래도 사실상 그 처음이 면세가 안 되는 거죠. 면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싱글 두 분이서 콘도를 각각 계약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알다시피 2, 3년 기다리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은 이제 한 분이 그냥 먼저 자기 거가 제일 입주날이 빠르니까 결혼을 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살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분은 콘도 사신 거에 대해서는 뉴홈 처음 first home buyer가 되니까 그 2,000불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와이프의 새로 이제 구입한 콘도가 클로징이 됐는데 그때 나도 사실 처음이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배우자가 서로와의 결혼을 한 배우자였을 경우에 처음이 아니면은 그건 또 면제가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입하셨으면 결혼하시기 전에 빨리 파시고 예. 그다음에 새 집을 구입하시면은 이제 그 배우자 한 분이 처음 구입자가 되면은 이제 면제가 되죠. 예. 근데 이제 2,000불을 위한 네, 상황이 좀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사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예. 김은희 변호사님,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 집을 사실 때 또 콘도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 일반 부동산을 살 때나 이럴 때 좋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 콘도나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그 계약 내용에 있는 모든 스케줄과 폼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플로어 플랜 그러니까는 그 구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사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새 콘도, 새 주택을 구입하실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